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31분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겠죠? 음, 오늘은 어저께 봤던 종목들하고 카이브 네트워크까지 해서 4종목 보려고 합니다. 어제랑 크게 바뀐 게 없긴 한데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예, 어제 많이 오르고 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뭐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뭐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중간중간에 목 때문에 이렇게 좀 잠깐씩 끊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황부터 볼까요? 시황 보면은 지금 마켓 인덱스가 뭐 어제 새벽 3시부터네요. 이렇게 쭉 올라서 오늘 아침 한 8시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오늘은 0.45%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저께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해 주긴 했어요. 예, 전고점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이제 조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조정이 이 전고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했고 조정이 이 전고점 돌파한 전고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후에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다음 고점은 여기죠. 3386. 그 다음에 마켓 인덱스는 4607포인트.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이 통곡의 벽처럼 쭉 떨어졌던 이 음봉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를 깨줘야.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깨지 않고 있고 첫 번째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좋아졌다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뉴스는 뭐 그냥 별로 다른 게 없고요. 요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뉴스 중에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이달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30일,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이죠. 예, 새벽에 오늘 새벽에 여기 허친스 센터에서 경제 전망과 노동 시장을 주제로 한 연설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것 때문에 어제 밤에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상승한 이유가 파월 의장의 말 이후로 상승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새벽 3시 이후에 뭐 앞으로 이제 뭐 거의 최악을 찍은 것 같기도 해요. 원래 투자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선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6개월 먼저 간다거나 1년 먼저 가는 게 있어서 이제 완전히 최악을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고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것 같고 이제 환율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 코스피도 이제 2,400포인트 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까지 뭐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은 전혀 뭐 그게 메꿔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이제 7개월, 8개월째 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질 않아서 제가 방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주식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찬성하신다고 하면 하고 뭐 코인이나 하지 뭐 주식까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그냥 주식은 안 하려고 하긴 합니다. 뭐 제가 처음에 투자를 배운 건 주식부터 했기 때문에 주식에도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주식은 워낙 유튜버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코인도 많지만 근데 코인에 비해서 주식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으로는 방송을 안 했는데, 요즘 코인이 뭐 이렇게 많이 할 게 없어서 주식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방송 듣다가 그래 너 주식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부터 봐야겠죠. 비트코인 보면 뭐 그냥 똑같아요. 예, 별로 바뀐 게 없죠. 물론 이제 여기 원화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장대 음봉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고점 상황에 있는 거죠. 전고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쭉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갔던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의 고점인 거죠. 여기를 돌파해 줘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 마켓 인덱스로 보면 이걸 돌파한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고점인 2351만 5천 원, 여기는 2351만 5천 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달러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어저께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으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60분봉으로 봐도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 중에 있긴 한데, 뭐 오늘도 계속 오르긴 했네요. 원화로 거래하는 차트에서 보면 오늘 9시에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해 가는 중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봐서는 지금 구름대 위에 있죠. 60분봉으로 봤을 때 60분봉으로 만약에 단타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살만한 위치인 거죠. 5일선을 돌파해줬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5일선 무너질 때 판다고 계산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꼭 손절 라인 잡고 사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나쁜 뉴스가 나와서 훅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꼭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로 하실 때는 항상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몇 시간 동안 차트를 못 보는 상황에서는 단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5일선 잡고 지금 사신다고 하면 이 전고점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가 2329만 3천원 인가? 예, 맞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29만 3천원이니까 13만원 올라가는 거니까 뭐 얼마 올라가진 않네요. 뭐 1%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고점을 뚫으면 더 가겠죠. 예, 여기 60분봉으로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일봉은 지금 뭐 포지션이 절대 아니니까 일봉에서는 뭐 사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이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해서 비트코인도 지금 뭐 특별히 사고 말고 할 여지는 없습니다. 도지코인이 어저께 또 양봉으로 많이 올라가고 그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오늘 기준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 오늘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음봉일 때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양봉으로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음봉일 때는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일 때는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많죠. 사실 맨날 말씀드리는 얘기고, 지금 60분봉으로 봐도 오늘 9시부터 무너져서 지금 다시 기준선이랑 5일선을 돌파하고 있긴 합니다. 후행스팬은 그런데 지금 캔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조금 두고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단타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후행스팬이 캔들 넘어간 다음에 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03원인가? 아니네요. 303원은 요건가 보다. 네, 아이콘이고 여기 또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사는 자리인데,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여기서 사는 자리고, 또 파는 자리가 금방 나왔어요. 3시간 만에. 그래서 60분봉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차트를 보지 않는 이상은
쉽게 매매하시면은 또 언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만 꼭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사기 애매한 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다고 해도 올라갈 폭이 사실 여기가 거의 맥시멈이잖아요. 지금 149원. 그러면 지금 7원 올라가는 건데 7원이면은 5% 정도 되네요. 5%, 예, 7원, 5% 정도 목표로 사볼 수는 있겠으나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준선을 막 돌파할랑 말랑 하고 있어서 네, 이거 잘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어제 아이콘 제가 말씀드렸는데 꼬다리를 길게 떨어뜨리면서 내려오진 않았어요. 저는 어저께 꼬다리가 이 윗꼬다리가 이 기준선까지 무너뜨리고 내려왔으면 되게 안 좋을 뻔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오늘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60분 봉으로 보면 어제 올라갔던 게 여기서 정점 찍고 어저께 제가 방송했던 시간이 이 시간대거든요. 여기 5일선 여기 붙어 있을 때. 근데 그 뒤로 계속 쭉 빠졌어요. 빠졌다가 오늘 아침 9시에 또 빠졌어요. 예, 또 빠져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조정 파동의 여기서만 봤을 때 조정 파동의 모양을 보면 이게 A고 얘가 B고 이제 이게 C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좀 더 떨어져야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A, B, C. 그러니까 좀 더 아이콘은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살 자리는 절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사셨던 분들이 수익 중이라고 하면 팔아야죠. 지금은 팔아야 돼요. 어, 여기서 만약에 기준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팔아야 되니까 지금이 이미 여기 언제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5일선 깨지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 7시였는데 만약에 이때 못 팔았다 하더라도 B파 맞고 여기 C파에서 5일선 깨질 때 이때는 팔았어야 돼요. 오늘 아침 9시에. 지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동으로만 봐도 이게 C파동이 아직 끝난 게 이게 C파동이 끝났다고 한 개봉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콘은 제가 오늘까지 리뷰를 하는 거는 어저께 리뷰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 거고 뭐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 아이콘은 리뷰를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보는 거는 이제 카이보 네트워크인데요. 예, 카이보 네트워크 사실 카이보 네트워크 좀 아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별로 하고 싶진 않은 코인이었는데 이때 잘 가다가 갑자기 그냥 꼬라박아가지고 이때 9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11월 달에도 빠질 때 같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소형 종목들 물론 카이버 네트워크도 한 뭐 1000억, 2000억 하는 종목이긴 한데 카이버 네트워크는 좀 움직임이 막 되게 가파를 때가 많아요.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력 개입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저께 좀 약간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져서 제가 이 거래량 때문에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 거래량이 안 터졌다고 하면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거래량이 얘도 평소 거래량의 거의 2, 30배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역대급 거래량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가 올린 건지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은 아직 살 때는 아니지만 얘가 기준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는 거는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선을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깨지는 거는 돌파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는 경우에는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기는 좀 어렵고 일봉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 60분봉으로 보면 좀 올라갔다 조정받겠죠. 쭉 올라갔다가 그럼 얘는 어저께 60분봉으로 만약에 봤으면 살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럼 여기 기준선 돌파하는 자리, 그 다음에 구름대 상단으로 넘어오는 자리에서 살만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파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여기 자리죠. 예. 10시에 5일선 깨졌을 때 팔거나
지금 기준선은 아직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현재 이 양봉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얘가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는 지금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5일선을 깨고 있으니까,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바로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942원, 943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사실 얘는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사셔도 됩니다. 1015원이네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에 전고점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지금 이 전고점을 뚫는 자리는 여기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보다 얘가 높으니까. 그럼 여기, 이게 만약에 컵 모양이나 냄비 모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고점 1015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얘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하면 5일선 깨지거나 아니면 여기 기준선 무너질 때는 판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5일선 매매는 거의 5일선 깨지면 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로 가셔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 돌파해서 가셔도 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후행 스팬이나 기준선 구름대 위에 다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얘는 한순간에 훅 빠지는 그런 이렇게 차트라서 좀 위험하긴 해요. 지금 거래량을 믿고 가는 거, 이거 여기 이렇게 빠지는 거 보세요. 정말 무섭게 빠진 거죠, 이거. 그냥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들은 7,000원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500원까지 내려오는데 2주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이버 네트워크 사실 분들은 계속해서 차트 보고 있지 않으면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여기 보면 거래대금이 많은 순으로 보는데, 거래대금이 많은 순 중에 그나마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찾아요. 근데 요걸 보시면 도지코인, 카이버 네트워크, 아이콘, 이렇게 봤잖아요. 비트코인까지. 리플은 사실 볼 게 없어서 안 보는 중이에요. 얘는 전혀 지금 볼 상황이 아니라서 안 보고, 유믹스는 유의 종목이라 이제 8일날 끝나는 종목이라서 얘는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업비트에선 정리하셔야 돼요.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그때가 다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업비트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여기 아크라는 종목 오늘 아침 9시부터 쏘기 시작한 종목이 있는데, 얘는 오늘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아요. 500억 정도 되는 거라서. 500억이나 1000억이나 2000억이나 무슨 차이냐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1000억 미만은 조금 저는 사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많이 올랐던 게 폴리곤이거든요. 폴리곤도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 쏘면서 거의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폴리곤도 거래량이 없어서 제가 안 보는 중입니다. 거래량이 좀 생겨서 조금 더 나아지면 폴리곤도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봤고요. 혹시라도 아까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대해서도 차트 분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좀 만약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하고 싶은데, 의견을 주시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코인만 해 그러면 코인만 하고요. 어쨌든 뭐 방송은 제가 찍는 거니까 제 마음이긴 해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구독자님의 의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쭤봅니다. 보통 코인 하시는 분 주식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도 주식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왔지만 주식을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주식이, 한국 주식은 산타랠리가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 좋아진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어서, 또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은 조금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음,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